안녕하세요. 권현진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챕터 4장 사이클로알케인하고 입체화학에 대한 부분이에요. 이 입체화학에 관련된 부분들은 유기화학에서 들어가는 진입장벽이 높은 부분 중에 하나라고 봐야 돼요. 왜냐하면 내용 자체가 어렵다기보다는 이 부분은 특히나 유기화학 부분에서 가장 많이 그리고 처음으로 거의 보다시피 하기 때문에 다른 파트나 다른 부분에서는 본 적이 없어서 좀 생소해요. 그래서 학생들이 이러한 부분에 있어서 또 더군다나 입체적인 내용들을 가지고 다루기 때문에 육안으로 확인이 안 되는 그런 작업들이잖아요. 그래서 교재만 가지고 또 우리가 공부를 할 경우에는 특히나 더 어렵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가능하다면 이런 분자 모형들이 이제 학교에 있어가지고 뭐 이런 부분들을 보면서 하면 좋지만 그렇지 않은 경우에는 실제로 여러분들이 뭐 고무차륵이나 뭐 요지 같은 걸 가지고 이 입체화학 부분만큼은 조금 더 적극적이고 부지런히 구조를 만들어 보면서 하는 것이 가장 효율적이라고 볼 수 있는 파트예요. 그리고 이제 시험에 각종 관련된 유기화학 관련된 시험에서 또 많이 등장하는 부분이거든요. 왜? 사실상 학생들의 변별력을 주기 가장 좋은 챕터 중에 하나예요. 그래서 사이클로알케인하고 이제 입체화학에 대한 부분을 이제 오늘 공부를 해볼 건데 역시나 이렇게 이제 교재 안에서 보면 이게 평면적으로 구조들이 나와 있어요. 그죠? 요거를 우리가 이제 사이클로펜테인이다라고 해서 지난 시간에 우리가 포화탄화수소에 대한 부분들을 했었는데 그때는 탄소의 개수에서 수소의 개수는 포화탄화수 같은 경우 다 단일 결합으로 되어 있을 경우에는 이런 식으로 이중 결합이 없는 경우에는 2n 플러스 2 그러니까 탄소가 2개일 때는 이제 여기 수소가 모두 6개가 있는 그런 형태가 되잖아요. 근데 이제 사이클로라는 얘기가 들어가기 시작하면 이 부분부터 이제 시작해서 얘네들끼리의 또 결합이 지금 사이클로 펜테인만 제가 구조를 하나 만들어 보면 이제 이런 식으로 구조가 만들어진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여기 없는 자리에 이제 수소들이 하나 더 들어가 있겠죠. 그래서 실질적으로 사이클로 같은 경우에 여기 개수 보면 하나, 둘, 셋, 넷, 그리고 여기 5, 여기 하나 더 들어가 있어야 돼요. 그럼 모두 6개란 말이에요. 그러면 포화탄화수 같은 경우에는 C에 N에 H 6개였는데 2n 플러스 2 그렇죠. 근데 이제 탄소가 만약에 3개가 될 경우에는 8개가 된단 말이에요. 근데 사이클로 같은 경우에는 탄소가 3개가 있을 경우에 수소의 개수가 6개가 된다. 즉 N에 HEN개 즉 원래 있었던 사슬보다 수소의 개수 자체가 2개씩 부족하게 돼요. 그 2개 부족한 이유는 고리를 형성하면서 수소가 각각 하나씩 빠져야 이제 고리 하나 결합이 이루어지겠죠. 그죠? 그래서 물론 포화탄화수소이기는 하지만 일단은 이런 사슬형의 구조보다도 수소의 개수가 2개가 더 부족하다는 것을 볼 수가 있고 그리고 지금 구조 안에서 삼각형, 사각형, 오각형, 육각형으로 표현을 했지만 사실 여기 이 구조처럼 여기 다 수소가 이렇게 들어있는 거예요. 그래서 앞으로는 우리가 이제 골격 구조 같은 거를 그리거나 할 때 선으로만 표현을 하죠. 이런 경우에 특히나 수소 자리들을 다 비워놓는 경우가 상당히 많아요. 그럼 여러분들이 가장 먼저 해야 될 거는 원래 수소가 몇 개 있었지, 그리고 이 빈자리에 무엇들이 있는지 이런 것들을 찾아낼 수 있어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일단 여기는 표현하지는 않았지만 안 그려졌지만 이렇게 결합되어 있는 이런 부분들 이게 지금 전부 다 이제 탄소끼리 연결이 되어 있는 거죠. 얘도 마찬가지로 탄소가 결합이 되어 있다는 거를 이렇게 표현을 해주는 거니까 앞으로는 이런 구조보다는 이런 구조를 더 많이 볼 거죠. 그리고 이 탄소에는 각각 뭐가 연결되어 있습니까? 수소가 연결되어 있어요. 그리고 요 탄소와 탄소끼리 하나 이제 결합이 연결되어 있고 또 이 탄소와 이 탄소끼리 결합이 하나 연결되어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전 시간에 배웠지만 이 탄소 입장에서 봤을 때 얘는 결합선이 4개로 서로 연결이 되어 있는 그런 sp3 혼성을 하고 있다는 거를 일단은 같이 연결을 해서 공부를 해야 돼요. 앞 챕터에서 했던 내용이에요. 이것들도 다 마찬가지입니다. 전부 다 sp3 혼성을 하고 있고 그 다음에 이제 보이지 않는 수소들이 여기 이렇게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이 부분에서는 일단은 저런 식으로 사이클로 알케인 같은 경우 이게 지금 다 사이클 모양을 하고 이제 고리 모양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런 것들이 이렇게 연결이 되어 있을 때 일단 저런 골격 구조에서 수소의 자리가 2개가 부족하다. 그 다음에 삼각형, 사각형 이런 식으로 갈 때 이 고리 사이의 결합각이 어떻게 차이가 나는지 그런 부분들을 이제 유심히 봐야 돼요. 거기에 따라서 이 구조가 지금 우리가 단순하게 이런 오각형, 육각형으로 그렸지만 이거는 실제 구조가 아니다. 이제 실제 구조로 가는 방향으로
저희가 이제 접근을 해야 되겠죠. 하나씩 하나씩. 그러기 위해서는 일단 이 고리 구조들이 어떻게 우리가 이름을 불러줘야 되는지에 대한 약속이 있어요. 그래서 전 시간에 우리가 사슬 구조를 가지고 이름을 불러준 것과 거의 유사한 그런 개념이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일단은 가장 중요한 게 모체를 찾아라. 여기서 모체는 이 탄소의 개수가 큰 게 모체예요, 무조건. 그러니까 무조건 긴 사슬이 누군가를 찾아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 요거는 지금 오각형에 이러한 메틸기가 하나 붙어 있는 거기 때문에 메틸기가 일종의 치환기 역할을 하는 거고요. 요 오각형이 모체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름을 갖다 붙일 때 메틸 사이클로펜테인이다 라고 얘기를 하죠. 근데 여기서 메틸 자체가 치환체인데 얘가 이제 치환체가 하나 있을 때는요, 여기다가 1메틸이라는 의미가 없어요. 왜냐하면 요게 1번, 2번, 3번, 4번, 5번이라는 개념은 누군가가 옆에 있었을 때의 상대적인 개념이죠. 혼자 있을 때 나는 1번이야 라는 의미 자체는 없잖아요. 그래서 여기다가는 굳이 1메틸이라는 말을 적어주지 않는다. 그래서 여기는 메틸, 그리고 치환체가 먼저 왔죠? 근데 모체, 제일 긴 거, 사이클로 펜테인, 5개니까 사이클로펜테인이다 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고리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사이클로라는 말을 붙이고 그 뒤에 있는 탄소의 개수들을 연결을 해서 탄소의 개수가 5개면 펜테인, 6개면 헥세인, 4개면 뷰테인 이런 식으로 명명을 해준다. 그 부분에 있어서는 앞에서 우리가 사슬 구조 했던 것들 챕터 3에서 했던 거하고 중복이 돼요. 자, 약간 예외적인 형태죠, 이게. 그래서 이거는 잘 봐둬야 돼요. 우리가 모체를 찾으라고 그랬지 고리가 모체는 아니라고 얘기를 했어요. 다시 얘기하면 이거는 고리 자체가 탄소의 개수가 치환체보다 크기 때문에 쟤를 중심으로 했는데 여기는 고리가 탄소가 하나, 둘, 3개예요. 이쪽에 있는 탄소는 4개죠. 그러니까 탄소의 개수로 봤을 때 고리하고 요 사슬이 지금 치환체가 커요. 개수가. 그럴 경우에는 이 사슬이 중심이 되는 거고 따라서 얘가 모체가 되는 거고 여기 붙어있는 고리가 일종의 치환체가 된다라고 얘기를 해야 돼요. 그래서 여기서 보면은 1, 2, 3, 4번이라고 붙일 수도 1, 2, 3, 4번이라고 붙일 수도 있죠. 번호는 항상 어떻게 하자고 약속했죠? 가장 작은 거. 그러니까 작은 걸 붙이니까 여기를 1번으로 잡아주는 게 맞겠죠. 그래서 치환체가 얘가 치환체다. 그러면 치환체는 이름을 먼저 갖다 붙이라고 했으니까 사이클로프로필하고 4개의 개수를 가지고 있으니까 이때는 뷰테인이다 라고 이제 이름을 갖다 붙이게 되는 거죠. 그죠? 그래서 치환체가 개수가 큰 거, 그 치환체하고 그 다음에 모체하고 각각 개수가 큰 거를 중심으로 해서 명명을 하는 게 우선순위다.